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네. 이제 상문살이 내용이 잠깐 나왔었는데 네네네. 이제 막 누가 대신 맞는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상문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상문살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문살이라는 거는 이제 상갓집에 다녀오셨거나 집안에 상문이 드신 분들이 살을 잘 맞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리고 이제 대신 갔다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맞는 분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증상 자체는 좀 상갓집을 다녀온 뒤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다든가, 이제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다든가, 뭐 그리고 배탈이나 몸의 오한 같은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꿈자리나 평상시에도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든가 좀 무서움증을 느끼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일반 분들보다 저희처럼 역매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상문에 대해서 상문살을 좀 잘 맞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상문살에 대해서 이제 예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신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상갓집을 꼭 가셔야 되는 집이라면 가시기 전에 이제 고춧가루, 후춧가루, 소금 그렇게 해서 봉지에다가 조금씩 넣어갖고 몸에 지니고 가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근데 저희처럼 좀 역매체질이 좀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가실 때는 양말에다가 빨간 펜으로 왕자를 그리라고 제가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신고 그 바깥에 양말을 또 신은 다음에 그렇게 갔다가 상문 예의를 드리고서 나올 때 화장실에서 그걸 벗고 버리고 이렇게 오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방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은. 그리고 특히나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뭐 지푸라기나 신문지로 해서 불을 지피신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3번을 넘으셔서 집안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첫 번째 이제 소금, 후춧가루, 고춧가루를 챙겨가시는 거. 그리고 그거는 가져가시다가 상문을 하시고 나오실 때, 조객을 하고 나오실 때 뒤로 던져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차에 바로 타라, 저는 이렇게도 말도 하거든요. 그리고 불지피라고 했던 거, 그런 거는 좀,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현관 앞에서 복도 같은 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입구, 단지 입구 쪽이나 이렇게 소각장, 뭐 쓰레기통 있는 쪽에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시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방을 못하고 가서 상문살을 좀 맞으셨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대수대명을 친다든가 이제 주당풀이라는 걸 좀 해드려요. 이렇게 조금씩 풀어서 그 뭐 상문살을 제껴가고는 해요, 풀어드리면서. 근데 대체적으로 상갓집을 갔다 오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문살을 맞으세요. 뭐 역매체질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방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 분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맞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게 반대로 이제 잘 안 맞는 사람도 존재하나요? 그럼요, 존재하죠. 오히려 역매체질을 갖고 있다고 하셔서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특히나 기가 약하시고 저희처럼 기분이 많이 열려 계신 분들은 좀 잘 맞으시는 편이고, 좀 덜 열리신 분들이나 아무리 체질이 있다고 하셔도 그렇게 많은 강한 체질이 아니시면은 좀 피해 가시는 분들도 많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맞게 됐을 때, 네. 이제 좀 아무래도 뭐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 이제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이게 처음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가도 잘 안 넘어가시고, 이제 뭐 머리가 많이 아프다든가 또 배탈이 나신다든가 오한을 많이 느끼고,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느끼시면 처음엔 당연히 병원을 먼저 가세요. 근데 병원에 가도 솔직히 답은 없거든요. 이게 귀신 장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상문살을 안 맞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예방은 꼭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저희 이제 집 실화예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만삭일 때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문이 들어왔어요. 전 태어날 때 아예 상문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상문살을 임신 중에 상주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례식장에 계셨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분이 아닌 저희 엄마가 이제 상문살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 듣기로는 정말 무서움증도 자꾸 느끼고 막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막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설마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영매체질이다 보니까 상문살을 맞으신 걸 나중에 아셔갖고 이제 저희처럼 무속인 집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좀 풀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신 중이신 분들 최대한 안 가는 게 좋죠. 근데 가셔야 된다면 꼭 비방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이가 100일째 안 됐을 때는 상가집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 상문을 갖고 왔을 때 아이한테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100일도 안 됐을 때 상가집을 남편분이 갔다가 오셨는데 아기가 몇 날 며칠 밤낮이 밖에서 울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쪽에 왔을 때는 봤더니 이제 상문이 아이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또 아이는 저희가 원래 삼신 할머니께서 많이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화를 많이 좀 내시더라고요. 아이가 얼마 안 됐는데 상가집을 갔다 오는 거 좀 싫어하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또 조금씩 집안에서 풀어내기도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그 상문 그 상가집을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지인이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뭐 어떻게 상을 당하셔서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딱히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뭐 가면 안 된다. 뭐 집에 병마가 있으시던가 우환을 좀 앓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갔다 그러면은 괜히 그분한테까지 상문살을 지당히 맞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제일 첫 번째로는 영매체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하고 기가 많이 약하신 분들, 뭐 기도 따지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안 좋은 거는 몸이 좀 쇠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장례식장 자체에는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귀신이 저한테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좀 상문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천하신궁의 문보살이었습니다.